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제로 JPA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컴퓨터공학과 1학번 최지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아마 웹 개발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거가 단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적다고 생각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JPA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JPA 없이 SQL로 개발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JPA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순수 JPA 코드를 보면서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JPA란 무엇인가? JPA라는 것은 자바 퍼시스턴스 API의 약자로 자바 백엔드 진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사용되는 ORM 기술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맵핑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돌아가는 과정을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때 이 스프링 JPA가 도움을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 JPA가 없이 개발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이제 MySQL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QL문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QL문으로 개발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개발자가 CRUD 쿼리를 엄청나게 써야 합니다. 보통 JPA를 사용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거나 SQL문 작성 같은 걸 대신 해주는데, 이게 없으면 이제 개발자가 직접 SQL문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10개 있으면 10개의 테이블마다 각각의 SQL문을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패러다임의 불일치인데, 이게 뭐냐면 보통 자바로 설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객체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고 있고, 앨범과 무비, 북 이렇게 세 가지 객체들이 상속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구조는 상속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보시면 상속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약간 지향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객체 관계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개발자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시로 들자면 이렇게 자바 코드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이템 객체가 수상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고, 아이디와 네임 그리고 가격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상속하는 앨범, 무비, 북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들자면, 만약에 앨범 객체를 저장해야 한다고 하면 앨범의 요소인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템을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와 네임, 프라이스를 모두 저장해줘야 됩니다. 지금 저장하고 싶은 객체는 앨범 하나이지만 우리가 SQL문을 개발했을 때 이렇게 인설트 문으로 두 개를 작성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JPA인데,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면 스프링에서 사용되는 ORM 기술입니다. 이제 ORM의 약자가 이제 Object Relation Mapping인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작용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JPA가 객체 지향 언어인 자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개발자가 개발할 때 좀 더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PA 발전 과정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EJB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초기에 이것이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SQL문을 개발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매우 비효율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하이버네이트라는 기술인데,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하이버네이트가 실제로 맵핑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의 단점이 오픈소스라서 정해진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들이 모여서 표준을 정의한 것이 바로 JPA인데,
JPA는 하이버네이트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였고 이 광경 데이터베이스 사용 방식을 표준화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JPA가 이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이버네이트가 이 JPA의 구현체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개발자가 DB에 접근할 때 JPA를 이용하면 JDBC에 접근하지 않고 DB를 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JDBC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바 API입니다. 쉽게 말해서 JPA가 없으면 이 개발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JDBC API라는 녀석이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JPA가 JDBC API를 이용해서 DB에 접근을 하고 SQL문을 알아서 생성해줍니다. 그래서 저장되는 과정도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멤버 DAO라는 객체가 펄시스템 문을 사용해서 저장하고자 하는 객체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DAO가 뭐냐면 이제 데이터 어세스 오브젝트의 약자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객체입니다. 이제 백엔드 개발을 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마 이제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 이런 구조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리포지토리의 객체들이 DAO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AO 객체로 펄시스템 문을 이용해서 JPA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JPA에서 이 전달받은 엔티티를 분석해서 이 SQL문을 생성합니다. 이 SQL문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JDBC를 이용해서 DB에 접근을 하게 돼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수 JPA 짱 코드를 보실 건데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H2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미리 선언해 뒀고 여기 보시는 거는 자바 코드인데 이렇게 엔티티를 정해준 코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잘 모르시는 어노테이션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엔티티가 뭐냐면 이 클래스를 테이블과 매핑하라고 JPA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이 엔티티 클래스에 매핑할 테이블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H2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의 이름을 멤버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시면 네임 속성에다가 이제 멤버라는 속성을 넣어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네임 속성을 생략을 하게 되면 이 클래스 이름이 멤버를 바탕으로 JPA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persistence XML이라는 파일인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JPA를 사용할 수 있게 어떤 의존성 파일을 담아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볼 필요는 없고 여기 빨간색 박스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h2.driver라고 적어줬고 여기는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을 담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유저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URL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세팅이 완료거든요. 그래서 메인 코드를 보실 건데 여기서 먼저 JPA를 사용하기 위해서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이때 persistence-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는데 이 클래스가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생성해서 JPA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 헬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persistence 유닛의 네임 속성으로 헬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티티 팩토리를 선언한 다음에 이 엔티티 팩토리를 바탕으로 엔티티 매니저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엔티티 매니저가 실제로 이 JPA 기능을 구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 매니저를 사용해서 엔티티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수정, 삭제 같은 처리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엔티티 매니저 사용이 끝나면 이렇게 클로즈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되는 비즈니스 로직을 보시면 먼저 멤버 객체를 이렇게 선언해주고 아이디와 네임 정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 같이 이 persist 문을 이용해서 JPA에 접근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주면 이것이 실행한 그 터미널 창인데 이렇게 하이버네이트가
SQL문을 생성해주고 멤버 객체를 넣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보면 이렇게 ID에 그리고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JPA는 객체와 데이터베이스를 맵핑해주는 ORM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JPA 없이 SQL문으로 개발을 하면 SQL문을 빈번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패러다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JPA를 사용하면 SQL문을 알아서 생성해주고 JDBC API를 이용해서 DB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PA는 인터페이스이고 하이버네이트가 구현체 역할을 해줍니다. 자료 출처는 듣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띄우는 거. 다오 객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 구조가 있는데 그 개발자가 그 리포지토리 객체를 이용해서 JPA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TO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정해진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DTO를 받은 다음에 백엔드에서도 이제 DTO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티티는 아까 그 코드 보시면 아실 텐데 그 테이블에 저장할 때 사용되는 약간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 제 답변이 틀리셨다면 이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엔드로 진로를 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 처음에는 이제 웹 개발을 공부한 게 군대에서 처음으로 했었는데 그때 HTML이랑 CSS를 처음으로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프론트엔드를 공부하다 보니까 백엔드라는 진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백엔드도 공부하다가 이제 약간 취업 시장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컴퓨터 전공자면 약간 백엔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JPA 같은 기술 중에 다른 기술은 없나요?라고 되어 있으신데 스프링 말고도 백엔드 프레임워크들이 다양한 ORM 기술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est.js로 예시를 들자면 아마 타입 ORM 같은 이 스프링 JPA와 같은 기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불일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자바는 이제 객체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상속의 구조도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구조가 자바랑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약간 패러다임의 불일치 문제라고 합니다. JPA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단점은 저희가 JPA를 공부해야 된다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보통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마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엔드 기준에서 리포지토리 클래스가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것은 다오이고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DTO,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건 엔티티인가요? 이게 좀 살짝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백엔드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 이제 컨트롤러로 먼저 받게 되는데 그럴 때 먼저 이제 컨트롤러 단에서 DTO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습니다. 물론 DTO를 이제 받아가지고 서비스랑 리포지토리에도 전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먼저 컨트롤러에서 받은 다음에 서비스랑 리포지토리 데이터에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백엔드가 처음에 DTO를
클래스 마터도 없고 클라이언트가 포스트 보내줄 때는 클라이언트로부터 DTO를 통해서 읽어도 되는 건가요? 이제 그 파라미터에 DTO 정보를 넣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는 거라고 있어요. 그 컨트롤러 메소드 안에서. 네, 짚하셔도 될것 같아요. JPA를 사용하면 쿼리문을 아예 작성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JPA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건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모르는데 보충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뭐 하고 싶네. 아, 네. 아니, 무슨 질문이었죠? 어려운 조인 커리 같은 거 말하기 생각하고 모르겠는데 JPQL 같이 이제 엔티티 지향적인 커리문인데 따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SQL이라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JPQL로 아마 이렇게 같이 쓰는 걸로 알겠습니다. 매우 복잡한 쿼리에 대해서는 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JPQL을 사용하면